임예진 배우님이 레미플라이에도 주인공 하셨었거든요. 레미플라이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왜 저렇게 살까 했는데 저는 겨울나군에도 약간 MZ 시선으로 보면 그래도 의대생인데 좀 잊혀질 즈음까지 음. 버티다가 다시 의대 복학해서 의사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참 그렇네요. 그 그러니까요. 제 시대를. 말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친한 형한테 의형제한테 여자를 뺏기고 막 이런 혼란 속에서 그런 계획이 설까요? 안 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이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민우가 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계속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래 뭐 우리 엄마는 양엄마였어. 그럼 뭐 어때서? 나는 어쨌든 의사로 할 건데.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계속 질척질척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또 아유 근데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여기 여자도 있네. 저기 뭐 돈도 있네. 마약도 하네. 뭐 이게 본인 정리를 못해서 그런 거라니까? 너무 싫은 세월이 거야. 지나간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탁월한 선택이라는 걸 알지만 나름 젊은 어린 이제 사회 초년생의 민우는 몰랐을 수도 있죠. 아, 팔랑귀네요, 팔랑귀. 큰일 났다. 나는 완전히 T로 찍히겠네. 여러분, 저는 T 아닙니다. F입니다. 믿을지 어.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의 작품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런 삶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초연 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예전에 이 작품 처음 할 때 최인호 선생님 이제 연락을 드려서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뮤지컬 공부를 하신다고 저희가 다 같이 뉴욕으로 출장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정정하실 때.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막 뮤지컬들 일주일에 한 6편? 막 거의 매일 한 편씩 본 것 같아요. 막 주말에는 2편씩 보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겨울나그네를 이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막 하시고 하셨던 그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굉장히 따뜻하시고 다정하신 분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당시에 연출하셨던 그 윤호진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내적으로 이 친분 관계가 쌓아지시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친구분처럼 그렇게 친해지셨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10주년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서 아마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연할 때 저희가 이 예술의 전당이랑 공동 제작이었었어요. 그래서 오. 지금 홍익대학교에서 교수 일을 하고 계시는 고희경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이셨어요, 예술전당에. 그래서 제작 발표회도 막 같이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유명한 그 매니지먼트 회사를 다 찾아가서 이제 라이징 하는 새로운 배우들, 그다음에 이제 원로 연예인 분들 이런 분들도 막 다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캐스팅을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 다혜 씨가 정다혜 배우님이 윤소나 씨가 하셨었어요. 지금은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드라마 이런 것도 또 찍으셨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현태 역할로 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희성 얼마 전에 서울뉴스단 이사장님 일도 하셨었죠. 네, 유희성 이사장님께서 현태 역할을 또 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여배우죠. 김진아 배우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나오셨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뮤지컬 배우 쪽에서는 이희정 배우님, 김범래 배우님 이렇게 나오셨었고 아까 그 우리 식구님 얘기하신 재연에서는 다혜가 윤공주 배우님이 하셨었어요. 반갑죠. 네. 그리고 뭐 서범석 배우님, 오만석 배우님도 그렇고 지금 민영기 배우님도 들을만 하면 다 아시는 그런 배우님들이 민우 역할도 하시고 또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로라킴 역할에 가수 하셨던 이미숙 선생님이 하셨었어요. 혹시 아세요? 검색하시면 나와요. 요즘엔 거의 활동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김진아 선생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또 한 번 다 모인 적이 있었고 이미숙 선생님이 찜질방을 너무 좋아하셔서 무조건 끝나면은 항상 그 여자분들이 찜질방에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따뜻한 정을 오고 가는 그런 환경도 있었던 기억도 지금 나네요. 요즘엔 아마 그런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서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최인호 선생님 덕분인지 그 유명하신 배우분들도 또 많이 출연을 하셔서 야심차게 예술전당에서 공연을 했었다라는 기억이 나고 그때 음악 감독님이 박할린 씨였었죠. 그다음에 또 이 작곡하신 분이 되게 유명하시죠. 김형석 씨 가요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 로열티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음악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넘버가 늘어났더라고요. 원래 1막에 16개인가? 그런데 17개로 늘어났나? 그럴걸요? 추가됐다고 아들한테 부르는 넘버. 아, 네네네. 1막에 17개, 2막에까지 해서 30개인데 작곡을 새로 하신 분이 계시죠? 조이님. 네, 3년 때 음악 감독 맡아주시게 된 신은경 음악 감독님이 이번에 총 7, 8곡 정도 새롭게 작곡을 하셔서 추가로 사이사이에 넣으셨다고 해요. 근데 티가 안 났죠? 아니, 전 작곡한 줄 몰랐어요, 진짜. 김영석 작곡가님이랑 너무 스타일이 비슷해서 어느 걸 작곡한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아, 이거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작곡을 아주 스무디하게 그 두 분이 하셨다라는 걸 잘 모르는 만큼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편곡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대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기회로 은경 감독님 초대로 시츠프로브에 다녀왔었는데, 겨울 나그네 시츠프로브에 편곡 방향성을 좀 트렌디하게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저희 얘기해왔지만 옛날 배경이고 옛날 이야기고 그 선택과 결론까지도 모두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요즘 관객들한테 어떤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음. 그래서 음악이 해야 하는 포지션은, 취해야 되는 포지션은 약간 트렌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모를 많이 살리려고 금관악기, 현악기, 퍼커션 이렇게 파트별로 전문적인 편곡을 따로 했대요. 한 사람이 편곡하지 않고. 근데 음. 이런 편곡법을 잘 쓰시지는 않죠. 보통 한 사람이 전곡을 다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따로따로 파트별로 악기를 더 잘 다루는 사람이 편곡을 와서 하고 이렇게 합쳐서 매무새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세련되게 편곡을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전에서 프로케스트라가 공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MR 썼었는데 프로케스트라로 공연해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여기 건반이 세 음. 대인데 건반들이 각각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한 10명 분량을 할 수 있거든요, 연주를. 음. 그렇게 해서 근데 이미 건반이 세 대가 들어가고 현악 파트가 따로 있고 금관 파트가 따로 있고 관악 파트가 따로 있어서 진짜 한 40인조 넘는 오케스트라 효과를 내지 않았나. 어. 네, 웅장했어요. 맞아요. 웅장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시간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 초연할 때, 예전 식구님이랑 제가 할 때는 한 2시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한 2시간 반 정도로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시간도. 아, 네. 저 때는 2시간은 좀 넘었었어요. 인터미션 포함하면 좀 넘었었고, 어, 아, 저희는 빵을 먹어야 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배우님들 얘기를 좀 하셨는데, 뭐, 재연 때 제가 했으니까 재연 때 배우님들을 좀 얘기를 하면, 그때 오만석 배우님하고 이제 민영기 배우님이 민우 역할을 하셨는데, 음, 제가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구찌랑 캘빈 클라인에서 제가 그 협찬을 받았었어요. 오. 무대 의상 음, 협찬을. 그래갖고 그때 이제 공연 사진을 보면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세련된 옷들을 저희가 입혔거든요. 준비를 음,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캘빈 클라인 의상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오만석 배우님의 팬이셨다. 그래서 그래서 음, 그 당시에는 사실 2005년만 해도 지금처럼 팬덤이라는 게 굉장히 막 세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그때 그분은 그 배우님의 엄청난 팬이셨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오만석 배우님이 나오는 작품에 뭐라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래서 켈빈 클라인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분의 또 친한 친구였던 거야. 굿즈 담당자가. 그래서 굿즈도 음, 먹고 왔고, 그래서 의상이 두 개가 오다 보니까 갑자기 의상에 대한 우리가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래갖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아, 베이직에서 우리 협찬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에선 뭘 협찬을 해줬냐면 그때 스텝복을 협찬을 해줬어요. 그 패딩을. 그 음, 남자 패딩, 여자 패딩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남자는 이제 막 남색 반 패딩, 여자는 베이지색 반 패딩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제 옷장에 있다는 거. 네, 스텝복이 아직 제 옷장에 있다라는 거. 근데 하여간 그때 음, 그래서 협찬을 빵도 그렇고 꽤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던 작품이었고요. 그 오만석 배우님이 그 당시에는 그 뮤지컬계에서만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뭐 대중적으로까지는 알려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진짜. 거의 직전이었는데 그 이후에 매체를 막 하시면서 포도밭 그 사나이. 그 드라마도 주인공을 꿰차시고 이러면서 막 승승장구하셔서
어느 순간은 이제 만나기 어려우신 분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겨울나그네 이후에 더 이제 승승장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좋았고, 그다음에 민영기 배우님하고 오만석 배우님은 지금의 이제 그 민우랑 되게 달랐던 건 뭐냐면, 지금의 민우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창섭 배우님 민우밖에 못 보긴 했지만, 스토리 라인상 자꾸 민우가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현재 관객을 이해시키기 위한 대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대사라든가 나는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뭐 이런 대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민우의 심리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대사들 그런 게 이번 3년 때는 저는 좀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 재연 때는 그러한 설명이 없어도 민우가 참 힘들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이해가 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엄마가 양공주라고? 그럼 진짜 힘들겠지. 기본적인 세팅 자체를 이해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재연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번 3년을 보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연 때는 민우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과묵했어요. 훨씬 더 과묵했고, 제 느낌에 훨씬 더 폼을 잡았고, 훨씬 더 다크했죠. 근데 지금 민우는 그 다크한 느낌이 조금 덜한 것 같고, 재현 때보다는.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재현 때 다혜의 집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혜 집 앞에서 이제 그 민우가 기다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세트를 변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트가 이제 옆에서 나오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재현 때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첫 공 때였나? 둘째 공을 때였나? 모르겠는데, 이 위에서 이게 세트가 바뀌면 내려와야 돼. 내려오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다희님이 이 창문 씬을 해야 되는데 창문 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잠시 막 정말 헉 하는 무대에 사고, 근데 관객분들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하여간 그런 무대 사고도 한번 일어나서 매 공연 때마다, 왜냐면 초창기에 그 일이 일어나니까 매 공연마다 불안한 거야. 이게 또 내려오다가 또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재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작품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최인호 선생님이 이제 서거하신 지 10주년이 되는 기념 공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의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프로그램북을 사시면 거기 보면 이제 이 작품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윤호진 에이콤 예술감독님께서 글을 쓰신 게 하나 있거든요. 그 글을 보면 이제 제목이 별들의 고향을 여행 중인 버세게라는 제목으로 글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글이 좀 약간 감동적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최인호 선생님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별들의 고향,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오마주로 이제 제목을 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술적으로 교감하는 사람들, 예술가들 사이에서 예술적으로 교감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하다라는 개념과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약간 영혼이 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혼적인 교감이라든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이 그거를 나누셨던 것 같고, 그것은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수다를 떨고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술적인 교감과 그 관계 속에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인훈 선생님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작품을 통해 만났고 제가 재연할 때 한번 뵙긴 했지만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굉장히 다정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나 됐지만 그래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과 동시에 이렇게 저희가 계속 공연을 하고 회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게 작품이 2월 25일까지 한전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니까요. 이게 또 언제 공연을 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18년 만에 다시 했는데 언제 또 할지 모르는 작품인 만큼 2월 25일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서 봐주시고, 옛날이야, 옛날 작품이야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고전의 힘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별점은요, 별점? 4점이요. 4점인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화려한 공연들과 화려한 뮤지컬들과는 좀 차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전만이 갖고 있는 즐거움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박동 선생님이 오랜만에 뮤지컬 무대로 돌아오셨는데 무대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만 보면 과거 얘기인지 모를 만큼 정말 예쁜데 왜 참여하셨나 하고 보니까 최인도 선생님 연극 동아리 후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연말에 정말 아름다운 무대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